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상관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식신격은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는 격인 것과 다르게 상관격이 성격이 되면 상대한테 필요한 재능으로 역지사지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강자의 허락을 받거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만든다는 우수한 점을 지녔어요. 상관격은. 그러니까 상관격이 성격이 돼야 돼요.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성격의 조건이 뭐예요? 상관격의 조건은, 성격의 조건은 정인인데 그냥 정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격이 되려면 관인이 된 정인이에요. 관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에게 충성하는 공공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관인상생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관인이 아니고 인겁을 했다. 인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의 겁제는 정인을 지키는 목적을 갖게 되죠. 이 겁제라고 하는 것은 정인을 지키는, 정인에게는 구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인을 지키는 것은 겁제가 하는 거예요. 겁제의 목적이 뭐예요? 정인을 지켜서 재성의 횡포로부터 정인을 구해주는 게 겁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상관격의 이 상신이 뭐예요? 상신이 정인이에요. 구신이 뭐예요? 구신이 이게 이제 상신이라면, 이게 이게 구신인 거예요. 이게 구신이에요. 인겁상 이렇게 되죠. 인겁해서 상관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이제 구신이에요. 그래서 상신은 관인, 구신은 인겁. 그러면 상신의 기신은 뭐죠? 상신의 기신은 정제가 되죠. 정제가 이제 기신이 되는 거고요. 이 구신의 기신은 겁제를 제어하는 거니까 겁제를 상극하는 거니까 정관이 구신의 기신, 상신의 기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격은 역용을 쓰기 때문에 정인이 격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신겁제는 재능으로, 그렇죠? 이제 정인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정인이 이제 이 상관격의 이제 그 상신이잖아요. 요 정인이 있음으로 해서 상관격이 성격이 되는 거고, 요 겁제는 요 상신을 지켜줌으로 해서, 그렇죠? 정인의 목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상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신인 겁제는 재능으로 상신 정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 상신은 정인이죠. 정인은 상처받은 백성을 지키는 것.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정인의 겁제는 정인이라고 하는 재능을 통해서 상신의 정인을 지킨다. 정인인 상신은 상처받은 상관을 지킨다. 그러면 파격의 조건은 뭐예요? 파격의 조건은 상관격의 파격의 조건은 이제 파죠.
합격의 조건, 이걸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우선이죠. 이거는 뭐 관인상생, 그죠? 관인상생을 이제 통해서 실력으로 이제 인성을 구하고, 인성은 어려운 상관을 구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공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게 합격이 되는 순간 자기 이익이 우선이다. 이제 합격의 조건이 있어요. 합격의 조건. 상신을 상극하는, 정인을 상극하는 정제가 천간에 투간이 돼야 돼요. 정제가 천간에 투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제가 뭐예요? 정인으로 제극인을 하죠. 제극인을 하니까 뭐가 살아나느냐 하면은 이제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생제를 하게 돼요. 상관생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하는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렇죠? 시장의 유통환경, 시장의 질서를 상대에게 맞게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관인상생과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조건이 뭐예요? 합격의 조건이 뭐죠? 정제가 천간에 투간이 되었을 때 제극인을 통해서 상관생제를 한다. 그러니까 상관격의 정제의 용도는 제극인을 통해서 상관생제를 만들어주는 게 제극인의 용도예요. 상관격에. 그런데 정제격의 재성의 용도는, 상관격의 재성은 정제는 구신이잖아요. 구신이에요. 정관격의 정관격 정제격의 재성은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재생관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급제를 지화해야죠. 급제를 지화해서 다시 재생관을 살리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그러면 재생관을 살리는 거고, 이제 상관격의 정제가 투간이 되면 제극인을 통해서 상관생제를 살리는 거고, 정제격의 재성이라면은 이제 정제가 제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재생관을 하는 거야. 재생관을 해서 급제를 지화해서, 그렇죠? 급제를 지화해서 다시 재생관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편제라면, 정제가 아니고 편제라면, 식신생제 재생살, 식신생제 제극인, 그렇죠? 제극인에서 다시 식신생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면은 봉사를 하는, 자, 상관격의 성격이다 그러면 주민센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동사무소 뭐 이런 걸 말을 했죠. 주민센터 이제 공무원, 그렇죠? 직원으로 이걸 이제 귀를 이제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택한다. 근데 합격이 되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그렇죠?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부를 택하는 거예요. 이건 부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명리학에서 면석이가,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보다가 더 귀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명리학 발생 시기에 사고방식 구조가 그랬어요. 이게 학문이 양반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돈벌이 보다가는 등과, 그죠? 이제 그 당시의 말로 벼슬을 높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명리학이 이런데, 실제로 현대 사회는 어때요? 성격보다가는 합격이 되어야 치부를 하는데 아주
우월한 이제 저걸 특성을 가졌죠. 성격보다가는. 그러면 정제가 투관이 되지 않으면 파격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격도 아니고 파격도 아니에요. 성격이 되어야 귀를 취하고 파격이 되어야 부를 취하는데 정제가 투관이 되지 않으면 제극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격도 아니고 파격도 아니에요. 이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파격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왜? 부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간의 이제 상관격인데 일간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일간. 그 일간의 기 현상. 일간의 기한 현상은 이제 기한 이제 현상이 생기면 뭘 써야 돼요? 억부용신을 써야죠. 억부용신. 그래서 상관격은 인겁으로, 그렇죠? 인겁으로다가 일단은 이제 근황하다는 것은 일간이 신앙하다는 것은 근으로 신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겁으로 이제 신앙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한테 필요한 재능, 내 자신한테 필요한 재능, 이걸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겁이 되어야 더 많은 조건을 들어주는 재능, 상위를 조절할 수 있는 상위 조정을 위한 재능,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돼요. 인겁이 되어야. 식신격에 식신이 가령 이제 많으면 2개 이상 있으면 많다고 하죠. 일간이 설기가 되죠. 일간이 설기가 되는데 상관격에 상관이 왕하면, 상관이 2개 이상 있으면 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간이 설기가 아니에요. 상관이 2개 있는 것은 억부용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관격이 근이 다하면, 근이 다하다는 것은 하여튼 뭐 2개 이상 있으면 다해요. 그렇죠? 억부용신으로 상관을 써야 돼요. 이때 억부용신은 억부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근이 다하면 상관으로다가 설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황한 상관격에 상관이 투관된 사람은 대개 이제 상관 경관을 하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해요. 말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무례하게 하고 행동도 좀 무례한 편이에요. 그냥 일간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심을 조장시키지만 상관격이 근황하면은 그거는 내한테 필요한 재능이 아니고 남한테, 타인한테 필요한 재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이 다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이렇게 관이 이제 상관격이 근이 이렇게 다한 경우에는 항상 말할 때 나는 말이야 나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투관되면 상관 경관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진법무민이라고 했어요. 진법무민.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법이 뭐야? 따를 진짜잖아요. 진법. 법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뜻. 진법무민이라고 그랬어요. 진법무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놀부가 하던 짓처럼 항아리에다가 막 돌 던져서 깬다거나 보리밭에 막 그냥 들어가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차 끌고 막 들어가서 보리밭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거나 호박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는다거나 뭐 전철에서 뭐 이렇게 막 몰래 카메라 찍는다거나 이러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이 투관이 되면은 정관이 없어도 상관경관이에요. 정관이 없어도 상관경관해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관이 투관이 되지 않은 상관격은 상관생제. 그리고 상관폐인을 하게 되면 감옥 간 사람들을 꺼내주는 직업활동을 하니까 변호사라든가 이런 걸 하죠. 근데 근황한 상관격에 상관이 투관된 사람은 상대의 불우한 환경을 이용해서 생제를 해요. 그래서 억부용신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 전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 나간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공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근이 다 한 게 아니라 정인이 다 한 경우가 있죠. 정인이 다 하다. 그러면 상관격이 상진이 되죠. 그럼 상관이 죽어서 관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들은 견제 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건데 관이 일간을 공격해서 극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다 하게 되면 상관을 갖다가 상극해서 그냥 상진을 만들죠. 상진을 만들어서 관을 그냥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이 있죠. 상진이 되니까 뭐가 살아나요? 관이 살아나죠. 관이 살아나서 뭘 해요? 일간을 갖다가 상극해요. 그러니까 무능력이라고 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앙칼지고 그냥 감정은 굉장히 도전적이 되어서 오늘 할 일을 10년 뒤에나 하는, 그러니까 뭐요? 성질로 감정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빠르지만 일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자만심이 강해서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아니고 자만심이 강해서 남이 도와준다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도 억지로 이제 그 사람하고 지내려면 칭찬을 하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억부용신으로는 겁재를 써야 돼요. 겁재로서 인성을 정인을 설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능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상관으로 이제 겁재로 쌓아서 상관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번, 이게 1번이네요. 3번. 정제가 이제 정제가 다하면 일단 정제가 왕하면 제극인이죠. 정제가 다하면 일단 무조건 제극인을 해요. 다하다는 것은 일단 천간에 투간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지장간에 많다고 해서 그걸 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천간에 투간된 걸 말하는 거죠.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재성이 2개 이상 투간되면 정제가 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극인을 하면은 무조건 상관생제로다가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생제로다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때 제극인으로 중간에서 가로채기, 편법, 불법으로다가 이권 개입을 해서 돈을 벌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극인을 심하게 해서 살아난 상관생제가 일으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억부용신인 정관을 써서 미간 말직으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 있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사무장,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실장, 병원에 가면은 작은 개인 병원에 가면 또 개인 병원의 사무장 뭐 있죠. 이런 거 국가 자격증 소지자를 보호자해 주는 거. 의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보호자해 주는 직업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사는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다음은 겁재가 다하면, 겁재가 다하면 내가 너보다가 훨씬 뛰어난데 니까지 있기에 뭐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위법 집단, 그렇죠? 집단으로 대항. 왈자패라고 하죠. 왈자패를 이제 구성해요. 조폭, 조직폭력배, 오비파, 칠성파 이런 거 있죠. 인성을 설계하죠. 겁재가 다하면 인성을 설계하니까 상표도용. 그리고 인성을 도용하니까 관설이 되겠죠. 법을 어기게. 공명정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인간들의 선량함을 이용하거나 상대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뛰어난 전략 전술가들이다. 겁재가 다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1,000원 내고 공모하면은 한 명한테 2억 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막 100만 명을 모집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 기발한 발상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거나 끌어들이는 전술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부용신은 이제 상관을 써서 겁재를 설화해서 의협심을 갖게 해야 돼요. 복지 혜택 등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복지사, 그러니까 복지시설 운영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